그럼 저 제일 궁금한 건데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쓰네요.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인플루언서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하는 대담 토크쇼 GBSA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꿀팁을 전해드리는 영희리치 영은 명예리치 A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혁신기획실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이원종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1년차 벤처성장팀 한채한 대리입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주식, 부동산, 재테크, 부업 등 다양한 꿀팁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솔루션 하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두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돈 아닐까요? 저희 식비나 월세같이 돈 나갈 것도 너무 많고요. 어떻게 뭐 해야 할지 좀 걱정인데 요즘에는 지인들이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리님과는 다르게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서 자취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식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의 작고 소중한 월급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역시 돈이 가장 큰 고민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초년생 아니어도 직장인, 그리고 바로 저도 돈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저희도 영상을 올릴 때 적금 ISR 같은 재테크 영상이나 내 집 마련 같은 컨텐츠를 올릴 때 사람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종 대리님의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전기나 가스 요금으로 한 달에 총 35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월세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다른 부서로 발령 날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월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산다 하면 주위에서 많이 듣는 말이 월세보다 전세가 더 싸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전세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원종 대리님 같이 부서 이동이 있는 직장을 다니신다면 부서를 몇 년 단위로 옮기시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거주 계획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월세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격에 큰 변동은 없는데 전세는 아무래도 가격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 저렴한 시세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보단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게 나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전세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서 낮은 비용인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무조건 월세 또는 전세를 선택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입사하시고 월세로 지내시다가 3개월만 채워도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또 청년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또 전세를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회를 엿보시다가 되게 낮은 전세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전세를 또 잡으셔도 되겠죠. 그런데 전세가 무조건 더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2년에서 4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값을 확 올렸어. 근데 난 돈이 없어. 어떡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세를 오래 유지하고 그 사이에 청약을 노리실 거면은 차라리 임대주택이나 행보주택에 들어가셔서 또 청약 기회를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연 대리님은 지금 자취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향후에 자취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전 지금도 저축액이나 지출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자취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이 자취를 할 때 들어가는데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독립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자기 몫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목돈을 조금 모으셨다면 자취를 하셔서 세대주 자격을 얻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축 목표 금액을 쌓아두고 안심하기보다는 독립 후 체계적인 돈 관리를 위해서 소비 습관 또 저축 습관을 미리 길러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소비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고정 지출은 2배로 나가거든요. 그럼 그 작고 소중한 월급이 다 더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목표를 잡아두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취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두 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됐어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식비거든요. 그래서 식비를 어떻게 절약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출에 비해서 식비가 커서 너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의 한 달 대략적인 식비를 알 수 있을까요?
좀 부끄럽지만 전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나가더라고요. 오, 두 분 다 60 먹고 살자고 하는. 네.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쓰시길래 60만 원이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사 식비에 월 한 15만 원 정도 쓰고요. 아무래도 지인이나 우리 가족들 만나다 보면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때 외식비로 한 30만 원 가까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 꾸준히 나가는 게 커피나 음료 같은 건데 이것도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기타 뭐 생수나 이제 뭐 식자재를 사는데도 한 10만 원씩은 나가서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대리님보다도 체계적이지가 않네요.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는 빵순이다 보니까 거의 월에 빵을 한 20만 원 사요. 식비가 한 2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커피랑 뭐 데이트 비용 해서 한 2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쓰네요.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근데 이거 제외하고도 사실 뭐 취미 비용이나 뭐 통신비 이런 걸 치면은 생활 비용이 좀 장난 아니게 나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뭐 술값, 데이트비, 뭐 간식비, 빵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일주일마다 쓴 액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지출 계획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만 원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달에 식비로 4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일이 세세하게 항목 나누지 않고 그 4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첫 주를 좀 달렸어. 그럼 나머지 3주는 자린고비. 빵 못 먹어요. 빵 못 먹어. 그리고 아까 약속도 이제 30만 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 빈도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지출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카페랑 커피 비용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직장인의 필수템은 커피다 보니까 카페 비용이 정말 많이 나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카페 수혈 없이는 눈을 반절 이상 뜰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커피 같은 경우는 빈도를 줄이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저가 브랜드의 커피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지출 항목에 빼지 말고 식비 같이 넣으세요. 내가 커피에 9만 원을 썼어요. 그럼 어떡해? 밥양을 줄여야지. 밥을 먹는 걸로 합시다. 커피를 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재테크 부분입니다. 저희가 촬영하기 전부터 우리 한채연 대리님께서 재테크 꿀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지금 두 분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청년 희망적금으로 월에 50만 원씩 저금을 넣고 있고요. 10만 원씩은 주택 청약을 넣고 있어요. 그 외에도 퇴직연금으로 10만 원을 저축하고 있고요. 조금씩 남는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요즘 장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약하지만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는 자가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주식이랑 코인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금 정도만 진행하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면서 부동산 해가지고 자가 마련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두 분 다 방식은 각각 다르신데 나름대로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원종 대리님은 혹시 목표 금액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저축률을 높이는 게 목표인데요. 저축률을 지금보단 높여서 월에 100만 원씩은 저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약이랑 연금 2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80만 원 정도인데 그걸 한 4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4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나 재테크로 해서 좀 더 자금을 불려나갈 계획입니다. 오, 네. 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분산 투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보다 1년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년에 4천만 원이 아니라 5년에 1억. 을 목표로 잡으시고 저축과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빵값, 아까 커피값 이런 자잘자잘한 금액이나 투자인 듯 투자가 아닌 듯한 그런 금액도 줄여나가야겠지요. 네, 덧붙여서 아까 투자인 듯 투자가 아닌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보험과 청약입니다. 혹시 보험비를 좀 어떻게 들고 계세요? 보험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20이요? 몸을 굉장히 아끼시네. 저를 사랑해서 아, 좋죠. 저는 한 10만 원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굳이 단체 실비를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30대시라면은 20만 원까지는 필요 없어요.
네,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보험 이용하셔서 10만 원까지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청약 금액을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민영주택일 경우는 예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인데요. 원종 대리님이 좀 꾸준하게 납입하셨을 거잖아요. 금액 보시고 다 찼잖아 하시면 더 이상 납입을 1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인 돈을 가지고 저축을 늘리거나 혹은 투자금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 적금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희망 적금을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요새는 정책이나 금리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3년에 1,2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을 목표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금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금리나 유동성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종잣돈을 모아둔다면 언젠간 꼭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원종 대리님은 조금이나마 주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목돈 모으기가 좀 힘들까요? 한치현 대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 주거 비용과 식비, 네. 어쨌든 주거 비용은 아낄 수가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원종 대리님처럼 식비, 통신비, 공과금 이런 게 얼마가 들어갈지 조금 확인을 하시고 또 1년에 얼마를 모을지 목표 저축 금액을 먼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 제일 궁금한 건데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 주식으로 목돈을 굴리려면 종목을 발굴해서 1,0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거기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해서 시장의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5천 원대 주식이 3달 만에 2만 원대로 갈 수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정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고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겁난다고 하시면은 적립식 투자도 있어요. 사실 직장인분들에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매달 적금처럼 그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날 주가 호가창 보셨잖아요. 이거 보지 않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박스피 시절에는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반도체, IT,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찾아올 박스피에는 어떤 업종이 잘 나갈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공부를 충분히 하고 발굴한 다음에 직접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도 따로 있을까요? 사실 투자 시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하다못해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꼽자면 우선 종잣돈이 1천만 원 이상 모였을 때,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 금리가 멈췄다, 즉 동결됐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는 조금 저는 투자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내려갈 때까지 안 해야지라기보다는 계속 그 기업을 보고 있다가 좀 많이 내려왔네? 하면은 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종잣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직장인이시니까 ISA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SA 상품은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 연말에 직장인들 뭐 하죠? 연말정산이요. 그렇죠. 뱉어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고요. 또 중요한 거, 우리 강제 저축을 해야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3년간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강제로 좀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나의 고정 지출과 소비 습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에 대해 목표 저축 금액과 또 본인만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합을 맞춰봤잖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2가지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빵값을 정말 많이 줄이자.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ISA 가입 절차나 가입 조건들을 조금 더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영예리치 분들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까지 한 달에 이제 식비 나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조언을 듣고 나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식비 상한을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커피값이라던가 뭐 보험값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그런 비용들을 좀 모아서 제 저축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예리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예리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한천 대리님, 이원정 대리님 보면서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대리님들께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주 작은 참고 조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또래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감도 많이 되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소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축이랑 투자는 알면 알수록 더 쉽고 효율적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사회초년생분들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목돈을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사회초년생 직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와 목표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채널과 영예리치 채널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